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체물리학 금요일 강의를 제가 이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에서 3차원에서의 격자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또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13장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13장에서 우리가 역격자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격자에 대해서 잘 알려면 실격자, real structure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13장에서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간단한 3차원 격자들이 큐빅 또는 테트라고날, 오르토롬빅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방격자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테트라고날은 정방격자. 정방격자는 윗면은 정사각형이지만 위에 면들은 이렇게 수직하는 면들은 직사각형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토롬빅은 다 직사각형의 어떤 집합체이다. 각들은 다 90도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머리에 두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도 나오게 되는데 BCC 큐빅 중에서도 바디 센터 최신 윗방 격자의 어떤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 격자 점들의 벡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니셀이라고 할 적에 그것의 센터와 코너에 어떻게 이렇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센터에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는 각각을 나타냅니다. 정수 N1, N2, N3는 정수라고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뷰도 우리 중요하다 그랬고 대위수가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제 이것을 복습하는 이유는 다시 이러한 기본 격자 벡터와 BCC에서의 기본 격자 벡터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셀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1이 어떻게 주어지고 A2가 어떻게 주어지고 A3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좀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A1, A2, A3가 잘 적용이 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심에 있는 세 개의 서로 수직인 독립적인 벡터를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로 해가지고 이걸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BCC 구조에 대해서 위그너 사이트 셀과 또한 유니셀 말씀드렸죠. 유니셀 그 다음에 위그너 사이트 셀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것들을 연결시켜주기 3차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Connected Wiggler Size Cell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큐빅 구조 중에서도 FCC 구조가 있다. 그럴 적에는 이 면심 입방 격자의 벡터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격자점들이 이런 데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모서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의 1, 2분의 1 제로라는 것은 X, Y 평면보다 묘점이 될 것 같고 0,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 말은 YG 평면상에 예를 들어 있는 이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프레임 뷰와 그 다음 스태킹, 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요. 또다시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 왜 그래 주어지는가는 프리미티브 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1을 밑면에 중심이 있는 것, 옆면에 중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면의 중심인 것들을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로 잡고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다. 그래서 3D에서 FCC 구조가 이거 아마 그 엑서선 해설 그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호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그너 사이트 셀은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커넥티드 위그너 사이트 셀 이것들을 3차원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이거는 아마 역격자에서 또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연체 구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여러분 여기에 중앙에 지금 탄소가 4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모서리에 또는 면심에 나머지 노란 것들은 면심과 모서리에 있는데 요 파란 것들은 하나당 4개의 번딩이 있는데 연결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셀의 안에 존재하는 격자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그림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한 점당 무조건 4개의 가장 가까운 격자점을 갖기 때문에 G는 4가 나온다. 대비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게 체험률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단수 입방이냐 면심 입방이냐 세심 입방의 경우에 각각의 체험률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14가지의 브라베이 벡터 레티에서는 X선 해전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다음에 포인트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X선 해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결정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놈들이 있는가, 소디움 같은 경우, 금속 같은 경우, 모든 꼭지점이나 면심, 채심에 있는 놈이 다 NA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BCC 구조를 갖는다. 프레임 뷰가 이렇고요. 위에서 봤을 적에. 그 다음에 CSCL은 똑같이 채심 밑방이 BCC이지만은 여기 중심에 들어가는 CL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CS는 8개의 모서리 점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데 또 1대1로 하는 NaCl, 카파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나오네요. 카파 같은 경우는 한 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큐빅 FCC 구조를 갖습니다. 모든 원소 이 격자점에 다 구비가 들어가 있다. 왜 나트륨은 저렇고 카파는 저런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게 되는데요. 원자의 이온 반경, 이렇게 원자의 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더 가질 적에 안정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원자 스스로가 결합을 하면서 스스로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상하박스 같은데 당구공을 채운다든지 할 적에 어떤 것들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채우는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 얘는 큐빅 FCC 구조를 갖는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구조 우리가 봤고요. 똑같이 C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완전한 FCC인데요. 다이아몬드 구조는 FCC에다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완전한 사면체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는 CSCl하고 또 다르죠. 똑같이 NaCl 1쪽과 7쪽의 만남인데 Na와 Cl의 이온 반경의 차와 CSCl의 이온 반경의 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FCC 구조를 갖습니다. CSCl은 아까 BCC 구조를 갖는데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제가 12장의 요점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13장을 이제 한번 보는데 이 13장은
써야 되는데. 없었네요. 이 파일을 닫고요. 13장을 봅시다. 보면은 이제 reciprocal lattice의 역격자, 격자의 어떤 역, 거꾸로의, 그 다음에 브레어디안 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waves in crystal에 대해서는 우리가 9장이나 10장에서 약간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왜 우리가 지금 래티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필이면은 또 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는 회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결정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X선 회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따로 과목을 떼어서 배우고도 있지만 왜 회전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가? 또 더더욱 왜 X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까? 뭘 알기 위해서요? 결정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요. 결정 구조를 알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 결정하고 이 결정의 크기와 요 X선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왜? 아무 빛을 이용한다든지 광자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X선을 쓴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결정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전이라는 현상을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에 앞서 그럼 회전이 뭔가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여기에 D라는 아주 작은 슬릿이 있을 적이에요. 슬릿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요, 놀랍게도 여기만 밝은 게 아니라요, 밝은 빛을 비추지 여기만 밝은 게 아니라 이런데도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라는 이러한 회절 무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회절이라는 것은 이 빛의 파동성 때문에, 빛은 광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면 웨이브가, 그 말은 뭐냐면은 웨이브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대와 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합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모든 웨이브가 일로 전파되어서 합성을 해서 이러한 회절 무늬를 갖게 한다. 그거를 우리가 호이겐스의 파동의 원리와 그 다음에 우리 브래그의 회절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에서 ED의 사인의 세타가 n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식에 쓰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회절이 웨이브가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 점에 왔을 적에, 여기서도 전달돼서 일정에 왔을 적에 우리가 이 D와 요 각 회절 각과의 관계와 요 진행되어진 파의 파장,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식이 아니라요, 파동의 합성을, 즉 중첩이라는 것을 해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 B라는 이 회절 무늬를 보고, 잘 들으세요. 회절 무늬를 보고 요 간격 요거로 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간격이 굉장히 작다고 할 적에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다고 하죠. 마이크로미터로도 잴 수 없는 굉장히 마이크로미터 정도로는 뭐 아니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머리카락이 한 5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사용해왔던 마이크로미터로는 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정확하게는 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미터의 한계가 한 5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재려면 오히려 이 회절 무늬를 보고 역으로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X선 회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옹스트롱 단위, 그죠?
적어도 수옹스트롱 단위의 이러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A1, A2 뭐 해서 이런 기본 격자 벡터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잴 수 있는 자라는 건 없죠. 일단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런 X선이라는 이것의 파장이 뭐 1에서 2옹스트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 놈을 가지고 리모트 센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결정 구조에 이런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변이 어떻고 이렇게 아까 전에 1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런 이러한 변의 길이와 또는 이 면과 면 사이의 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X선이라는 것과 회절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알아낼 것인데요. 역으로 이 회절 공간, 회절이 일어난 그 공간을 우리가 역격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절 무늬가 일어난다.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가면은 칠격자가 되죠. 다시 역으로 오면은 역격자의 회절 무늬가 되고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내가 정보만 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으로 이것을 푸리에 변환을 역으로 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al structure, reciprocal structure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절이라는 것을 빛을 가지고 이러한 슬릿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레이저를 때렸을 적에 이러한 실제적인 무늬, 저도 이 실험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럴 적에요, 이 슬릿에서 여기까지 스크린까지의 거리, 요것을 알고요, 요것을 알고 이 각도만 알면은 이 홀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X선을 쏘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절 무늬가 나타나죠. 그거를 보고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얘가 뭔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것을 우리가 역격자 공간, 즉 회절된 어떤 스크린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요 슬릿, 아주 얇은 텀, 그것은 우리가 리얼한 스트럭처인 쪽에 이거는 reciprocal structure다. 회절 무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요, 그것으로 발생되어진 어떤 무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늬를 역으로 해석해 가면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험을 한다. 그리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reciprocal lattice라는 것을 우리는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하기 전에 1차원에서 우리가 한 경험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요, 1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단전자 운동에서 주기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그럴 적에 101페이지에 그래서 가보면 9장에요. 101페이지에 가보시면 역격자에 대한 첫째 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격자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식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K1 공간이 역격자 공간이죠. K가. 그래서 real space가 X고요. 우리가 모르는 K 스페이스, 이 K 스페이스가 역격자 공간이다. 역격자 공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장에서 이해를 했었다. 그럴 적에 K 공간에서 K1을 K2 더하기 GM이라고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G 자체가 요 G를 그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럴 적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K1 대신에 K2 더하기 GM을 여기 놓고요. INA, XN은 1차원 공간에서
여기 써드릴게요. 9장의 동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x1, x2 1차원에서는 이렇게 됐죠. x1, x2 만약에 x3라면 이것이 격자 함수 a라고 할지게 이거는 a고 이거는 2a고 이건 3a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렇지게 xn 대신은 na를 넣고요.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왜? 이거 두 개가 같아야 했으니까. 그러면은 eik2na가 나오고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e에 i에 2파이에다가요 어떤 정수가 나오면요 정수가 나오면 이건 항상 1이 되죠. 그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대로 이렇습니다. 코사인 2파이n 더하기 i 사인 2파이n이기 때문에 i 사인 2파이는 제로가 되고 코사인은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요게 1이 되고요. 그래서 요 조건 보십시오. 언제 이게 이거 두 개 같은가? 이거 두 개 같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적에 E의 I, G, M, Rn이 요래돼야 된다. 왜요? 1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야 이거 두 개 같잖아요. 그래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하니까 G, M, Rn 대신에 여기에 G.R로 벡터로 표시해놨습니다. 1차원에서는 몇 번째도 이런 거지만은 2차원과 3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R과 G가 벡터가 되죠. 12장에서도 봤잖아요. 격자 벡터라는 걸 봤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G라는 것이 점들의 집합을 역격차 벡터라고 합니다. G가 여러 개 있겠죠. A가 여러 개 있듯이 즉 R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R이 요 R을 제가 그래서 12장에서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12장 다시 한번 뒤에 나옵니다. 뒤에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여기 밑에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NN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R 코너 이래가지고 N1, N2, N3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벡터의 어떤 좌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좌표. 그래서 세 개가 있죠. 3차원이니까 세 개가 있고 좌표에 2분의 1씩 더 더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요. 네, 보십시다. 우리가 역격차 벡터를 B1, B2, B3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본 벡터를. 그럴 적에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A1과 A2, A3로 주어집니다. 자, 항상 여기서 외우기가 좋은 게요. 외워야 되는 게 A1, A2, A3가 아까 뭐였냐면은 제가 뒤에 BCC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잠깐만요. 이 그림 본 적 있죠? 아까 전에. 그래서 A1 이루고 A2 이루고 A3라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할 적에 A1, A2, A3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A1, A2, A3를 만든 육면체의 최적입니다. 최적. 이것은 하나의 면적이 되고요. 그래서 최적분의 면적 하니까는 길이 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면적을 최적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분모에는 외우기 쉽게 분모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 갈로가 빠졌는데요. 이것을 갈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요걸 갈로로 꼭 해야 돼요. 요거 두 개 갈로를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갈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갈로가 빠졌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진도가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비유화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2파이가 있고요. 그냥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A1, A2, A3로 되는데 A2, A3를 써주는데요. 이게 최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이 오면은 이건 항상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1이 오면은 여기는 A2, A3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B2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항상. 그러나 좀 외우기 어떤 책에는 보면 이것도 순서를 바꿔놨어요. 저는 그냥 안 바꾸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써주는 게 낫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하면 여기에 2가 오죠. 그러면 여기는 A3에다가요 곱하기 A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3.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외우세요. 룰이 있거든요. 2파이에다가요. 이건 역격자 공간에서의 기본 격자 벡터입니다. 역격자 공간에서요. reciprocal space에 reciprocal 역격자 공간에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본 격자 벡터다. 그래서 분모는 항상 똑같이 써도 된다. 책마다 좀 표기가 다른데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3가 오죠? 그러면 3 다음에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것을 여러분 1, 2, 3 이렇게 돌리는데요. 요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1 나온다.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3 곱하기 1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은 1 곱하기 2가 돼야 되네요. 맞나요? 맞네요. 1, 2 해야지 3 나오거든요. 3, 1 해야 2 나오고 2, 3 해야 1 나옵니다. 요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면 안 된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해보면은 A1하고 B1을 곱해보면은 여기에 A1 곱해보면은 분모 분자 같으니까 그냥 2파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A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0이 되어버립니다. 분자가요. 왜 그러냐면은 A1 여기 잘 보십시다. 여기에다가 해보십시다. A1을 곱해볼게요. 요 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A1하고 A3에 수직이 되죠? 요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A1하고는 90도의 각이에요. 그놈하고 A1하고 하니까 코사인 90도대가 제로 되거든요. 코사인 90도대가. 여기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도 이거는 A1에 90도가 되죠. 요거는. 그거하고 또 다시 A1하고 이 다트 프로덕트 하니까 코사인 90도대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델타 IJ라는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델타 IJ가 뭐냐면요. I하고 여기 쓸게요. 델타 IJ는 여기 나와있는 델타 IJ는 I하고 J하고 같으면은 1이 되고요. I하고 J가 다르면은 0이 돼요. I하고 J 같으면 1이 되고 그래서 A1, B1 하면은 2파이 되고요. A2, B2 하면은 2파이 되고 A3, B3 하면 2파이 되지만 A1, B2, A1, A3, B3 하면은 0이 된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요. A1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똑같죠, 그죠? A 대신에 B 넣어주고 B 대신에 A 넣어주면 된다. 자, A 대신에 B 대신에 A 넣어주고 A1 여기는
B1, B2, B3, B2, B3 맞죠? 그렇게도 나타내줄 수 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레티스 벡터를 리얼 벡터 해가지고 R로 표시했었죠.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좌표 N1, N2, N3 점수와 A1, A2, A3 기본 격자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reciprocal lattice 벡터 역격자 벡터는 M1, B1, M2, B2, M3, B3 일찍에 B1, B2, B3를 뭐라고 그랬죠? 역격자 공간에서 기본 격자 벡터라고 했다. 기본 격자 벡터. 우리가 A1, A2, A3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real space에서의 real lattice에서의 격자 기본 격자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1, B2, B3는요 reciprocal lattice에서의 기본 격자 벡터다. 기본 격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G.R을 해봅시다. 이게 되는가? G.R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조건을 가지고 가봅시다. 요거 곱하기 요거 했잖아요. 그러면은 A1하고 B1하고 하면은 2파이 나오고요. A2하고 B2하고 하면 0이 나오고 A1, B3 하면 또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개는 M1, M1 여기 N1이 나오고요. M1 그 다음에 2파이만 나오겠네요. 두 번째 거 A2 가지고 요걸 곱하니까네 A2와 B1은 제로죠. IJ 다르니까네 A2와 B2는 2파이가 됩니다. A2와 B3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2, M2 이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마지막 A3를 해보면요. A3와 B1은 0이죠. 다르니까. A3와 B2도 0입니다. A3와 B3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N3와 N3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좌표 개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십시다. 이 익스포넨셜의 i의 G.R을 하니까요. 이것들을 다 하면은 이건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되죠. 2파이의 정수배 하니까 아까 여기 적어놨듯이 제가 뭐라고 적었죠? 여기 정수이네요. 그래서 2의 i의 2파이에다가요. 뭔가 모르지만 여기 정수 이거는 항상 1이다. 왜냐하면 코사인 2파이n 더하기 i 사인 2파이n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됐다. 그 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R이라는 걸 정의했죠 앞에서.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G를 우리가 역격자 점들이라고 합니다.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사실은 유도를 하고 보인 거죠. 그래서 reciprocal lattice 벡터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 또. 근데 그때 B1, B2, B3가 뭔데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줄 3개짜리입니다. B1, B2, B3는 이렇게 정의하죠. 언제? A1, A2, A3가 real space에서의 실격자에서의 기본 격자 벡터일지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더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A1, A2, A3가 뭐였느냐? 이게 최신입방 격자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FCC도 보여드렸고, 그죠? 나오죠. FCC도. 그래서 이래 되니까는 아까 B1, B2, B3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의 나온다 이제. 이런 식의. 자, 심플 큐빅인 경우는요. A1이 AX, A2가 AY, A3가 AG 이렇게 됩니다. 안에 점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럴 적에 각각 이것들을요. 여러분 시험 칠 적에 만약에 이거를 주고 이거를 주고요. 이거를 안 주고 심플 큐빅인 경우에 요거를 구해봐라 이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 B1만 한번 구해볼게요. 심플 큐빅인 경우에 B1만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2파이에다가요. B1 지금 구합니다. 2파이에. 저 그대로 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A1, A2, A3를 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요. A1, A의 X 이거에다가요. A의 Y 곱하기 A의 G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의 Y 곱하기 A의 G죠.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요. YG에다 X가 됩니다. 그래서 A의 X가 되고요. 닷트에 A의 X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제곱이 나오고요. Y하고 G 하면은 X가 나오죠. 맞습니까? YG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고요. A 제곱하고 A 제곱이 없어져가지고 요 A가 하게 돼 있죠. 참 여기 A. 그래서 A분의 2파이에다가요. 요 A 있습니다. A분의 2파이의 X 방향입니다. 그래서 A분의 2파이의 X가 됐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B2는 똑같이 해보면 A분의 2파이의 Y가 나오고요. B3는 A분의 2파이의 G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격자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요. 오히려 격자 상수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센티미터 인버스가 되겠죠. 센티미터 인버스. 자, 그럴 적에 BCC 구조만 가도 복잡해지죠. 왜? A1, A2, A3를 우리가 이렇게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요. B1을 구하려면 똑같이 A1 대신에 저렇게 복잡한 놈을 집어넣어주고 A2 대신에 여기 넣고 A3 대신에 넣고요. 그 다음 A2, A3를 넣고 실제적으로 이거 곱하기와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B1입니다. B1이죠. FCC가 나와요. 놀랍게도. 무슨 말이냐. 이거하고 여기로 나오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X 더하기 Y 돼 있고 여기 X 더하기 Y 돼 있죠? 여기 Y 더하기 G 돼 있고 여기 Y 더하기 G, X 더하기 G 돼 있죠? 여기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G 돼 있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G 돼 있죠? 그래서 서로가 reciprocal 된다. BCC가 리얼에서 BCC를요 역격자로 가져가면 FCC 구조가 된다. 재미있는데 오히려 FCC 구조를 역격자 공간에 가니까 K 공간에 가니까 K에 대해서는 그것이 FCC 구조가 된다. 외우기 한 개만 외우면 됐네요. 그죠? 됐잖아요. 요거 알면은요 FCC의 그 역격자를 하면은 BCC를 가져가면서 여기를 바꿔야 돼요. 2분의 A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A분의 2파이가 됩니다. A분의 2파이 그것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B를 BCC의 A가 FCC의 B가 되고요. FCC의 A가 BCC의 B가 된다. 그렇게 외워두면 좋겠다. 심플 큐빅은 그대로 또 심플 큐빅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SC죠. 심플 큐빅이죠. X, Y, G만 딱 있잖아요. 안 섞이고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BCC 구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을 적에요. 우리가 A1, A2, A3를 이렇게 구했는데 A1, A2, A3를 구했죠? 흰 점들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흰 점들을 여기에 그 흰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흰 점을 보면은 딱 BCC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요 점이 최적 규심에 있는. 그런데요. 요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역격자로 갔을 때의 그건데 그것이 우리가 FCC가 된다는 겁니다. FCC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었고요. FCC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A1, A2, A3 A1, A2, A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FCC는 이렇게 된다. FCC는 이거는 리얼에서의 설정 벡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의 중심 A1이 되고요. 요 면의 중심 이 뒷면의 중심이 A2가 되고요. 요쪽 옆면 그것의 중심이 A3가 돼요. 그것을 역격자 공간으로 트랜스폼하면은 우리가 저걸 가지고 여기에 B1, B2, B3를 구하면요. 아까 전에 리얼에서의 그 BCC의 실격자 벡터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서 앞에 개수가 A분의 2파이가 같아요. 뒤에 놈은 똑같아. 근데 여기 A, 격자 상수가 여기 되기 때문에 격자 상수가 뭐 들어간다요?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여러분 오늘 나가보시면요. 한 서너 페이지도 안 나갔을 겁니다. 1시간 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저는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서 제가 이거는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일로 나오는 거를 집에서 해보십시오.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요거 2개 중에 한 개 내려고 하거든요. 요거 2개 중에.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다 외우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외울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거로 가면서 A분의 2파이만 써주면 되는데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의 역격자는 이거와 똑같은데 여기에 A분의 2파이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맞죠? 이거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분의 2파이를 넣어주고 B1, B2, B3를 해주면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보이라고 하면은요 계산식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이 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야지 그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격자가 뭐고 그 다음에 역격자를 공간을 이루는 기본 격자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필요한가도 공부를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 시간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